여자가 군대에서 평생 흙먼지나 마시더니 꼴이 딱 그 모양이네. 딸 결혼식에 그 낡은 옷이 뭐니? 딸의 결혼식장에서 동창들에게 처절하게 모욕당한 한 여인. 하지만 예식장 문이 열리고 별을 단 장군들이 일제히 경례를 올리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과연 그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과천에 위치한 방첩사령부 관사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강세의 중장은 침실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희미한 빛을 바라보며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30년이 넘는 군 생활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다. 그녀는 세면대 앞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50대 중반의 나이답게 눈가에는 잔주름이 자리 잡았고 관자놀이 부근에는 흰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다. 강세희는 대한민국 육군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707 특수임무단에서 청춘을 모두 바친 여전사였다. 25의 젊은 나이에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특수전 부대에 지원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냉담했다. 남성 장교들조차 버거워하는 혹독한 훈련을 여자가 견딜 수 없을 거라는 편견이 만연했다. 하지만 세희는 그 모든 편견을 실력으로 깨부쉈다. 수천 번의 낙하산 강화 훈련을 소화했고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일주일간 생존하는 극한 훈련도 남성 대원들과 동일하게 완수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체력 단련과 전술 훈련을 견디며 그녀는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희는 수많은 작전에 투입되었다. 북한 접경 지역에서의 침투 저지 임무부터 해외 파병 작전까지 위험한 현장을 누볐다. 그 과정에서 왼쪽 어깨에는 총상 자국이 남았고 오른쪽 종아리에는 폭발물 파편에 찔린 상처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임무를 포기하지 않았다. 뛰어난 전술 능력과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으로 세희는 소령을 거쳐 중령 그리고 대령까지 순조롭게 진급했다. 준장으로 진급하던 해 세희는 국군 방첩사령부로 전속되었다. 군 기밀과 보안을 책임지는 핵심 부서였다. 방첩사령부는 적성국의 간첩 활동을 차단하고 군 내부의 보안을 총괄하는 중요한 조직이었다. 세희는 그곳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복잡하게 얽힌 간첩망을 추적하고 군사 기밀 유출 경로를 차단하는 작전을 지휘하며 그녀의 이름은 정보 분야에서 전설이 되었다. 마침내 5년 전 세희는 여성 최초로 방첩사령관에 임명되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별 3개가 달렸고 대한민국 군의 정보와 보안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무거운 별의 무게를 내려놓기로 했다. 하나뿐인 딸 나영의 결혼식이 오후에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세희는 옷장 문을 열었다. 훈장과 약장으로 가득한 정복들이 정갈하게 걸려 있었다. 무공훈장, 화랑무 공훈장, 보국훈장까지 그녀의 가슴팍을 장식할 수많은 훈장들이 케이스 안에서 은은하게 빛났다. 하지만 세희는 그것들을 지나쳐 구석에 걸린 수수한 회색 정장을 꺼냈다. 몇 년 전 백화점 세일 기간에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구입했던 옷이었다. 세희는 정장을 입으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다. 군인으로서의 삶은 영광스러웠지만 어머니로서의 삶은 늘 미안함으로 가득했다. 나영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세희는 북한 접경 지역에서 작전 중이었다. 중학교 입학식 때는 해외 파병으로 몇 달간 집을 비웠다. 고등학교 졸업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긴급 작전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세희는 딸에게 늘 엄격했다. 특수전 부대 출신답게 나영을 강하게 키우고 싶었다. 남에게 특혜를 바라지 않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딸이 무언가를 부탁할 때마다 냉정하게 거절했다. 친구들이 부모의 지위를 이용해 이런저런 혜택을 받을 때에도 나영에게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다. 엄마는 왜 이렇게 차가워요? 고등학교 때 나영이 눈물을 흘리며 했던 말이 아직도 세희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때 세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딸을 사랑하기에 엄격했다는 말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군인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주변의 시선이 따가울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특히 고위장성의 딸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나영의 모든 성취가 아버지나 어머니 덕분이라는 의심을 받을까봐 두려웠다. 세희는 딸이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길 바랐다. 화장대 앞에 앉은 세희는 화장품 대신 로션만 얼굴에 가볍게 발랐다. 립스틱도 바르지 않았다. 귀걸이나 목걸이 같은 장신구도 꺼내지 않았다. 거울 속의 자신은 영락없이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다. 누가 봐도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는 평범한 아줌마일 뿐 대한민국 군의 정보를 책임지는 중장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세희는 현관문을 나서며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결혼식에는 나영의 시댁 식구들이 모두 참석한다고 했다. 신랑 측 부모는 서울 강남에서 사업을 하는 부유한 집안이었다. 나영은 며칠 전 전화 통화에서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엄마 혹시 결혼식 때 군복 입고 오시려는 건 아니죠? 왜 그러니? 그냥요. 시댁에서 우리 집을 좀 평범하게 봤으면 좋겠어서요. 군인 집안이라고 하면 뭔가 딱딱하고 권위적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세희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해한다고 대답했다. 딸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데 자신의 신분이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혹여나 시댁 식구들이 세희의 지위 때문에 나영을 특별 대우하거나 반대로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되었다. 세희는 철저히 자신을 숨기기로 다짐했다. 세희는 관사 주차장에 세워둔 10년 된 낡은 소형차에 올라탔다. 사령관 전용 차량과 운전병이 따로 있었지만 오늘은 사적인 행사라 개인 차량을 이용했다. 시동을 걸고 과천을 벗어나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토요일 오전이라 도로는 한산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세희는 또다시 과거를 떠올렸다. 나영의 아버지는 같은 부대 선임 장교였다. 세희가 소위로 임관했을 때 그는 이미 대위였다. 작전 중 부상을 입은 세희를 구해준 것이 인연이 되어 둘은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둘 다 군인이라는 특성상 함께 있는 시간보다 떨어져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 나영이 5살 때 남편은 해외 파병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세희는 그 후 홀로 딸을 키우며 군 생활을 이어갔다. 서울 강남의 호텔 예식장에 도착한 것은 오전 11시였다. 결혼식은 오후 2시에 시작 예정이었다. 세희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호텔 로비로 들어섰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빛나고 있었고 대리석 바닥은 윤이 날 정도로 반들거렸다. 로비 한쪽에는 이미 하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고급 양복과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세희는 자신의 수수한 차림이 이 화려한 공간에서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지 느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다. 오늘의 주인공은 자신이 아니라 딸 나영이었다. 세희는 안내 데스크에서 신부 대기실 위치를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3층에 위치한 신부 대기실로 향하는 복도는 조용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나영이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나영의 머리를 손질하고 있었다. 엄마. 나영이 거울 너머로 세희를 발견하고 말했다. 세희는 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어깨에 손을 얹었다. 예쁘다. 세희가 짧게 말했다. 나영은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자리를 비워주자 둘만 남게 되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오늘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요? 뭔데? 결혼식 동안 너무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있어줘요. 시댁 식구들한테 우리 집 형편이 어렵다는 인상 주고 싶지 않거든요. 나영의 말에 세희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딸은 여전히 자신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있었다. 방첩사령관이라는 직책도 중장이라는 계급도 나영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세희가 평소 집에서 군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영은 그저 엄마가 군대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업군인 정도로만 생각했다. 알았어. 걱정 마. 세희는 짧게 대답하고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영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세희는 가슴 한편이 무거웠지만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다. 딸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침묵이었다. 오늘 하루만 견디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세희는 신부 대기실을 나와 예식장으로 향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주먹을 가볍게 쥐었다 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위기를 극복했지만 오늘처럼 긴장되는 날도 드물었다. 하지만 이것이 어머니로서 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강세의 중장은 오늘 하루 동안 그저 평범한 엄마로 남기로 했다. 예식장 로비는 오후가 가까워지면서 점점 더 많은 하객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강세희는 로비 한쪽 구석에 서서 조용히 사람들을 관찰했다. 신랑 측 하객들은 대부분 고급 양복과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남성들은 명품 브랜드의 넥타이와 구두를 착용했고 여성들은 반짝이는 액세서리로 치장했다. 그들의 대화 소리에서는 사업 이야기와 골프장 예약 그리고 해외여행 계획 같은 이야기들이 들려왔다. 세희는 자신의 수수한 회색 정장과 장신구 하나 없는 차림이 이 화려한 공간에서 얼마나 눈에 띄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수십 년간 생사를 오가는 작전 현장에서 단련된 그녀에게 타인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로비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세희가 고개를 돌리자 두 명의 여성이 요란하게 입장하고 있었다. 한눈에 봐도 고가의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한 모습이었다. 앞서 걷는 여성은 붉은색 드레스를 입었는데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목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가 빛났다. 뒤따르는 여성은 검은색 정장을 입었지만 가슴에 커다란 브로치를 달았고 손에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머리는 미용실에서 방금 손질한 듯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고 화장은 무대 분장처럼 진했다. 세희는 그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동창들이었다. 임미란과 최주희. 그들과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15년도 더 된 일이었다. 당시 동창회에서 세희는 소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고 해외 파병을 준비 중이었다. 미란과 주희는 그때도 세희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군인이라는 직업을 하찮게 여기며 자신들의 부유한 생활을 자랑했었다. 두 사람은 로비를 둘러보다가 구석에 서 있는 세희를 발견했다. 미란의 눈이 커지더니 주희를 팔꿈치로 쿡 찔렀다. 주희도 세희를 알아보고는 희죽거리는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거만한 걸음걸이로 세희에게 다가왔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찍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어머 이게 누구야? 강세희 아니야? 미란이 과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세희는 고개를 숙여 가볍게 인사했다. 오랜만이야. 정말 오랜만이네. 근데 여기는 무슨 일로 왔어? 설마 너도 하객이야? 주희가 끼어들었다. 그녀의 눈은 세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고 있었다. 세희의 해진 재킷 소매와 광택이 사라진 구두를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 느껴졌다. 응. 우리 딸 결혼식이야. 세희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미란과 주인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다. 아, 그래? 축하해. 근데 세희야, 너 지금 뭐하고 지내? 미란이 물었다. 세희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직책을 밝히면 이 모든 상황이 달라질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영이 부탁했던 말이 떠올랐다. 조용히 있어 달라는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군대에서 일해. 세희는 짧게 대답했다. 미란이 코웃음을 쳤다. 아직도 군인이야? 언제까지 그런 데서 일할 거야? 세희야, 솔직히 말해서 군대가 뭐 하는 데야? 월급도 얼마 안 되잖아. 맞아. 나이도 이제 50 넘었는데 아직도 그런 데 매달려 있으면 어떡해. 진작에 나와서 사업이라도 했어야지. 주희가 거들었다. 세희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미라는 자신의 손목에 찬 시계를 과시하듯 들어올리며 말을 이었다. 우리는 말이야, 남편들이 사업 잘해서 이제 편하게 살아. 나는 인천에서 부동산 여러 채 가지고 있고 주희는 강남에 빌딩 하나 있거든. 너도 진작 군대 그만두고 뭐라도 했으면 지금쯤 잘 살았을 텐데. 세희는 여전히 침묵했다. 하지만 미란과 주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세희의 침묵을 약점으로 여기고 더 공격적으로 나왔다. 군대에서 흙먼지만 마시고 살더니 결국 꼴이 이 모양이네. 세희야, 솔직히 너 지금 계급이 뭐야? 소령? 중령? 미란이 물었다. 세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주희가 비웃듯 말했다. 뭐 높아봤자 대령도 못 됐을 거야. 여자가 군대에서 출세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이야. 그것도 나이 50 넘어서 말이야. 그러게. 퇴직도 얼마 안 남았을 텐데 걱정 많겠다. 군인 연금이 얼마나 된다고. 미란과 주희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주변에 있던 다른 하객들도 슬금슬금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세희는 주먹을 가볍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30년간 단련된 인내심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세희야, 근데 남편은 어떻게 됐어? 예전에 같은 부대 장교랑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주희가 물었다. 세희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곧 평온을 되찾았다. 일찍 세상을 떠났어. 어머, 그래? 그럼 혼자 딸 키운 거야? 힘들었겠다. 미란이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우월감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이지. 세희야, 솔직히 오늘 딸 결혼식인데 옷은 왜 이렇게 입고 왔어? 백화점에 가면 괜찮은 옷 많잖아. 주희가 세희의 재킷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미란도 가세했다. 맞아.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딸 결혼식인데 이건 좀 심한 것 같아. 시댁에서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신부 엄마가 이런 차림으로 오면. 세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눌렀다. 오늘 하루만 참으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나영의 행복한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옷은 편한 게 좋더라. 세희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미란과 주희는 서로를 보며 킥킥거렸다. 편한 게 좋다니. 세희야, 그게 문제야. 여자는 어디 가든 품위를 유지해야지. 우리 봐. 오늘 결혼식 온다고 미용실도 가고 드레스도 새로 맞췄어. 미란이 자신의 붉은 드레스를 쓸어내리며 자랑했다. 이거 명동에 있는 부티크에서 맞춘 건데 200만 원 넘게 줬어. 세희, 너도 좀 투자를 해야 해. 그래야 사람 대접받지. 주희가 거들었다. 그러게 말이야. 아, 참, 세희야, 딸은 어디 취직했어? 군인 자식들은 보통 공무원 많이 하잖아. 대기업 다녀. 세희가 짧게 대답했다. 사실이었다. 나영은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해서 성실하게 일했다. 어머, 대기업? 그래도 군인 딸치고는 잘 됐네.
근데 신랑은 뭐 하는 사람이야? 미란이 캐물었다. 강남에서 사업하는 집 아들이야. 어머 강남? 그럼 부잣집이네. 세희야 너 복 터졌다. 딸이 시집 잘 가면 내 노후는 걱정 없겠네. 주희가 말했지만 그녀의 어투에는 비아냥이 가득했다. 미란이 다시 한번 세희의 옷차림을 훑어보며 말했다. 근데 솔직히 시댁에서 신부 엄마 이런 모습 보면 기가 막히겠다. 세희야 너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딸 창피하게 하지 마. 그 말에 세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영이 했던 말과 똑같았기 때문이다. 조용히 있어 달라던 딸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다. 세희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괜찮아. 신경 안 써. 세희야 너 참 답답하다. 이러니까 인생이 안 풀리는 거야. 좀 더 당당하게 살아야지. 우리처럼 말이야. 미란이 웃으며 말했다. 주희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세희야 우리 보면서 배워.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인생이야. 너처럼 군대 가서 고생만 하다가 늙으면 뭐해. 세희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다. 주변 하객들이 힐끗힐끗 이쪽을 보는 것이 느껴졌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하지만 세희는 움직이지 않았다. 딸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모욕은 충분히 견딜 수 있었다. 아 그래. 우리 자리나 찾아야겠다. 세희야 나중에 또 보자. 딸 결혼 축하하고. 미란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지고 주희와 함께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다. 세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주먹을 쥔 손에서 땀이 흘렀다. 어금니를 꽉 물었다. 하지만 표정만은 평온하게 유지했다. 세희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50년 넘게 살아오며 수많은 전투와 작전을 겪었다. 북한 접경 지역에서 적의 총탄을 피하며 임무를 수행했고 해외 분쟁 지역에서 생사의 기로를 넘나들었다. 그런 그녀에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단지 딸이 상처받을까봐 참는 것뿐이었다. 강세의 중장은 로비 구석에서 조용히 서서 딸의 결혼식이 무사히 치러지길 기도했다. 오늘 하루만 더 견디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예식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예식장으로 향하던 강세희는 복도 중간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신부 대기실로 가기 전에 잠시 마음을 가다듬어야 했다. 로비에서 겪었던 일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다. 임미란과 최주희의 모욕적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세희는 그것보다 더 큰 걱정이 있었다. 딸 나영과의 관계였다. 세희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저 화려한 도시 어딘가에서 나영은 자라났다. 세희가 작전 때문에 집을 비운 날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나영이 초등학교 입학식 날 세희는 북한 접경 지역에서 침투 저지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다. 딸의 첫 등교를 함께하지 못한 미안함에 그날 밤 혼자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났다. 중학교 때는 해외 파병으로 반년 넘게 집을 떠나 있었다. 나영이 사춘기를 겪으며 엄마가 필요했을 때 세희는 지구 반대편 분쟁 지역에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식도 참석하지 못했다. 긴급 작전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나영은 졸업식 다음 날 전화로 짧게 말했다. 엄마 없어도 졸업식 잘 끝났어요. 그 담담한 목소리 속에 담긴 서운함을 세희는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군인으로서의 책임과 어머니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세희는 늘 전자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의 안보가 달린 임무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세희는 딸을 엄하게 키웠다. 707 특수임무단에서 받았던 훈련처럼 나영에게도 강인함을 요구했다. 나영이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퉈서 울며 돌아온 날이 있었다.
세희는 딸을 안아주는 대신 말했다. 세상은 약한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아. 내가 강해져야 해. 나영이 중학교 때 성적이 떨어져서 슬퍼할 때도 세희는 차갑게 대했다. 노력이 부족했으니 당연한 결과야. 다음에 더 열심히 해. 다른 부모들이 자녀에게 과외를 시키고 학원을 보낼 때 세희는 나영에게 스스로 공부하라고 했다. 군인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는다는 소문이 날까봐 두려웠다. 특히 세희가 준장으로 진급하고 방첩 사령부로 전속된 이후부터는 더욱 조심했다. 고위 장성의 딸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나영의 모든 성취가 의심받을 것이 분명했다. 나영이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도 세희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 다른 학부모들이 입시 설명회를 다니고 컨설턴트를 고용할 때 세희는 작전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다. 나영은 혼자 원서를 작성하고 혼자 면접을 준비했다. 결국 나영은 서울의 한 사립대학에 합격했지만 세희에게 합격 소식을 전할 때의 목소리는 기쁨보다는 담담함에 가까웠다. 엄마 대학 붙었어요. 그래. 잘했다. 세희는 짧게 대답하고 곧바로 업무로 돌아갔다. 딸을 축하해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안 될 것 같았다. 나영이 자신의 성취에 만족하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길 바랐다. 엄마의 칭찬에 의존하지 않는 강한 사람으로 자라길 원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나영은 강해진 것이 아니라 차가워진 것이었다. 엄마에게 기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나영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마음의 벽을 쌓았다. 대학 생활 동안 나영은 세희에게 거의 연락하지 않았다. 방학 때도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며 집에 오는 날이 점점 줄어들었다. 나영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도 세희는 축하 인사만 건넸다. 취직 축하 선물도 주지 않았다. 나영이 스스로 이룬 성과에 아무것도 보태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딸에게는 무관심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세희는 복도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다. 이미 나영은 성인이 되었고 오늘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세희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제 거의 없었다. 오늘 결혼식에서 조용히 있어달라는 나영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인지도 몰랐다. 세희는 신부 대기실 앞에 도착했다. 문을 두드리기 전에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노크했다. 안에서 나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나영이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의 모습은 아름다웠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막 작업을 마친 듯 나영의 얼굴은 화사했다. 하지만 그 표정 속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엄마. 나영이 거울 너머로 세희를 발견하고 말했다. 세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예쁘다. 세희가 짧게 말했다. 나영은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자리를 비켜주며 말했다. 신부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신랑분이 행복하시겠어요. 아티스트가 나가고 둘만 남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세희는 딸의 드레스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드레스가 정말 잘 어울린다. 고마워요, 엄마. 나영의 대답은 형식적이었다. 세희는 그것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나영이 거울 속 세희의 모습을 훑어보았다. 회색 정장과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장신구 하나 없는 차림. 나영의 표이 미묘하게 변했다. 엄마 그 옷 입고 오신 거예요? 나영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 있었다. 세희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았다. 응. 편한 옷이 좋을 것 같아서. 엄마 오늘은 제 결혼식이에요. 좀 더 신경 써서 입으셔야죠. 나영의 말투가 조금 날카로워졌다. 세희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다. 이게 내가 가진 옷 중에 제일 괜찮은 거야.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나영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다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오늘 시댁 식구들 다 와요.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신랑 친척들까지 전부요. 그분들 앞에서 우리 집이 형편없다는 인상 주고 싶지 않아요. 세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영이 계속 말했다. 시댁은 강남에서 사업하는 집이에요. 빌딩도 있고 차도 여러 대 있어요. 그런 집안 사람들이 우리 집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신부 엄마가 저렇게 초라하게 입고 왔다고 수군거릴 거예요. 나영아. 세희가 딸의 이름을 불렀지만 나영은 멈추지 않았다. 엄마는 제 입장을 생각 안 하세요? 저 시집 가서 살아야 해요. 시댁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엄마 때문에 제가 고생할까봐 걱정돼요. 나영의 말이 끝나자 대기실은 조용해졌다. 세희는 딸을 바라보았다. 나영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슬픔의 눈물인지 분노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엄마 제발 부탁이에요. 오늘 하루만 조용히 구석에 계세요. 시댁 사람들한테 말도 많이 하지 마시고요. 그냥 평범한 엄마처럼만 있어주세요. 평범한 엄마. 그 말이 세희의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다. 자신은 평범한 엄마가 아니었던가. 별 3개를 단 중장이자 대한민국 군의 정보를 총괄하는 방첩사령관이라는 직책 때문에 평범할 수 없었다. 하지만 딸 앞에서 세희는 그저 부족한 엄마일 뿐이었다. 알았어. 그렇게 할게. 세희가 짧게 대답했다. 나영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고마워요, 엄마. 제가 이기적인 거 아는데 이해해 주세요. 세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영의 머리를 쓰다듬고 싶었지만 화장이 망가질까봐 손을 거두었다. 대신 딸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나영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세희의 손은 거칠고 마디가 굵었다. 수천 번의 훈련과 작전으로 굳어진 손이었다. 나영아 행복해야 한다. 세희가 말했다. 나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세희의 눈을 마주치지는 않았다. 세희는 딸의 손을 놓고 일어섰다. 그럼 준비 다 하고 나오너라. 엄마는 밖에 있을게. 세희가 대기실을 나서려는데 나영이 불렀다. 엄마. 응. 오늘 제 결혼식 와줘서 고마워요. 나영의 말에 세희는 잠깐 멈췄다. 고맙다는 말이 오히려 가슴을 아프게 했다.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고맙다는 인사를 받아야 하다니. 세희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고 문을 열었다. 복도로 나온 세희는 벽에 등을 기댔다. 가슴이 무거웠다. 딸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침묵이 오히려 딸과의 거리를 넓히고 있었다. 세희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다. 오늘 하루만 더 견디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강세의 중장은 복도 한쪽 벤치에 앉아 예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30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전투를 겪었지만 오늘처럼 힘든 날은 드물었다. 적의 총탄보다 딸의 차가운 말이 더 깊이 박혔다. 하지만 이것이 어머니로서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며 세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예식장 안은 하객들로 가득 찼다. 신랑 측과 신부 측 좌석이 나뉘어 있었고 각자의 자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강세희는 신부 측 좌석 맨 뒤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영의 부탁대로 눈에 띄지 않는 자리를 선택했다. 앞쪽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하객들이 앉아 있었고 신랑 측 좌석은 더욱 화려했다. 고급 양복과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격식을 갖춘 대화를 이어갔다. 오후 2시가 되자 예식장 조명이 어두워지고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사회자가 무대 위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다. 신랑 신부 입장하시겠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울려 퍼지며 예식장 뒤편 문이 열렸다. 턱시도를 입은 신랑이 먼저 입장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이어서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나영이 등장했다. 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딸을 바라보았다. 나영의 모습은 아름다웠다. 베일 너머로 보이는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신랑과 나영이 단상 위로 올라가 마주 섰다. 예식이 진행되었다. 주례가 단상에 올라 축사를 했다. 결혼의 의미와 부부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하객들은 조용히 경청했다. 세인은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기쁨과 아쉬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이제 나영은 독립된 가정을 꾸리게 될 것이다. 세희의 품을 완전히 떠나는 순간이었다. 주례의 말이 끝나고 신랑 신부의 서약이 이어졌다. 신랑이 먼저 서약했고 나영도 따라서 서약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 주었다. 하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다. 사회자가 다음 순서를 안내했다. 이제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랑 신부가 단상에서 내려와 먼저 신랑 측 부모에게 다가갔다. 신랑의 부모는 앞쪽 귀빈석에 앉아 있었다. 신랑 아버지는 60대 초반으로 보였고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다. 신랑 어머니는 화려한 한복을 입었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신랑 신부가 그들 앞에서 깊이 절했다. 신랑 부모는 만족스러운 표우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서 신랑 신부가 신부 측으로 이동했다. 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갔다. 다른 신부 측 가족들도 함께 나왔다. 나영의 외삼촌과 이모가 있었다. 나영이 세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했다. 신랑도 함께 절했다. 세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축복을 건넸다. 그때였다. 예식장 뒷문이 갑자기 육중하게 열렸다. 모든 하객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음악이 잠시 멈췄다. 문 밖에서 여러 명의 인기척이 들렸다. 그리고 검은색 정복을 입은 장성들이 일렬로 들어섰다. 가장 앞에 선 장성은 어깨에 별 2개를 단 소장이었다. 그의 뒤로 별 1개를 단 준장이 따랐다. 그리고 대령 계급장을 단 참모들이 4명 더 뒤따랐다. 총 6명의 고위 장교들이었다. 그들의 정복은 훈장과 약장으로 가득했다. 가슴팍에 달린 각종 무공 훈장과 근속 훈장이 예식장 조명을 받아 빛났다. 장교들의 표정은 엄숙했고 걸음걸이는 위엄이 넘쳤다. 예식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장성들을 바라보았다. 신랑 측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들 누구야? 군인들인가 봐. 계급장 보니까 장군들이네. 별이 2개면 소장 아니야? 대단한 분들이네. 임미란과 최주희도 장성들을 발견하고 눈이 커졌다. 미란이 주희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다. 저기 봐. 장군들이야. 우리 아는 사람 중에 저런 분들이 있었나? 글쎄. 혹시 신랑 쪽 아닐까? 강남 사업가 집안이면 인맥이 넓잖아. 두 사람은 장군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인물이기를 기대하며 거드름을 피웠다. 미란이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했다. 나중에 인사라도 해야겠어. 저런 분들이랑 친해지면 좋잖아. 하지만 장성들의 발걸음은 신랑 쪽이 아니었다. 그들은 정확하게 신부 측 방향으로 걸어왔다. 예식장 중앙 통로를 따라 일사불란하게 행진하는 모습은 군사 퍼레이드를 연상시켰다. 구두가 바닥을 찍는 소리만이 조용한 예식장에 울려 퍼졌다. 장성들은 강세희가 서 있는 곳 앞에서 멈췄다. 소장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서며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전체 차렷. 뒤에 서 있던 5명의 장교들이 동시에 발 뒤꿈치를 모으며 차렷 자세를 취했다. 소장도 함께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리고 6명 모두 오른손을 들어 올려 강세희를 향해 거수 경례를 했다. 정확하고 단정한 경례였다. 소장이 다시 큰 목소리로 말했다.
국군 방첩 사령관님 따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말이 예식장 전체에 메아리 쳤다. 하객들은 경악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강세희를 쳐다보았다. 방첩 사령관이라는 직책은 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중요한 자리였다. 대한민국 군의 정보와 보안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의 수장이었다. 신랑 측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방첩 사령관이라니. 그럼 저 여자가? 별이 몇 개지? 사령관이면 중장 아니야? 중장이면 별 3개잖아. 대단한 사람이네. 신랑 부모도 놀란 표정으로 강세희를 바라보았다. 신랑 아버지가 아내에게 속삭였다. 사돈이 방첩 사령관이었어? 우리가 몰랐네. 신랑 어머니도 당황한 얼굴이었다. 나도 몰랐어요. 신부 어머니가 그냥 군인이라고만 들었지. 나영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엄마가 방첩 사령관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직책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다. 지금 장성들이 보여주는 경례와 존경심을 보니 비로소 깨달았다. 엄마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에서 손꼽히는 고위 장성이었다는 것을. 강세희는 담담한 표정으로 장성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오른손을 들어 담례했다. 간단하지만 품이 있는 경례였다. 소장이 경례를 거두고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사령관님 개인적으로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상관의 경사를 축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네. 자리까지 마련했으니 앉게. 소장이 뒤를 돌아 다른 장교들에게 눈짓했다. 장교들은 다시 한번 경례를 올린 뒤 신부 측 귀빈석으로 이동했다. 예식장 직원들이 서둘러 자리를 추가로 마련했다. 장성들이 자리에 앉자 예식장은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임미란과 최주희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자신들이 로비에서 모욕했던 여자가 방첩 사령관이었다는 사실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미란이 떨리는 손으로 와인잔을 집으려다 그만 잔을 떨어뜨렸다. 유리잔이 바닥에 깨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주변 하객들이 그쪽을 쳐다보았다. 미란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주희도 마찬가지였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났다. 자신들이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최고위직 장성을 비웃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군대에서 흙먼지나 마신다고 조롱했던 그 여자가 별 3개를 단 중장이었다. 대한민국 군의 정보를 책임지는 실권자였다. 예식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처음에는 평범한 결혼식이었지만 이제는 고위 인사가 참석한 격식 있는 행사가 되었다. 신랑 측 하객들은 신부 측을 다시 보게 되었다. 특히 강세희를 향한 시선이 달라졌다. 존경과 경외가 섞인 눈빛이었다.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예, 그럼 예식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음악이 다시 흘러나왔다. 하지만 예식장의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다. 모든 사람이 강세희를 의식하고 있었다. 수수한 회색 정장을 입은 그 중년 여성이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권력자였다는 사실이 서서히 받아들여졌다. 강세희는 여전히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딸 나영을 바라보았다. 나영이 세희와 눈이 마주쳤다. 나영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세희는 딸에게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괜찮다는 의미였다. 예식이 마무리되고 신랑 신부는 단상에서 내려와 하객들에게 인사를 돌렸다. 세희도 자리에서 일어나 딸에게 다가갔다. 나영이 세희 앞에 섰다. 둘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세희가 먼저 손을 내밀어 나영의 손을 잡았다. 나영의 부드러운 손과 세희의 거칠고 굳은 손이 맞닿았다. 행복해라. 세희가 짧게 말했다.
나영은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엄마를 껴안았다. 세희도 딸을 안아주었다. 30년 동안 쌓였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주변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아름다운 모녀의 화해였다. 강세의 중장은 처음으로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사령관의 위엄보다 더 위대한 어머니의 미소였다.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시간 동안 예식장 로비는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하객들은 삼삼오오 모여 방금 목격한 광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신랑 측 하객들은 신부의 어머니가 방첩 사령관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신랑 아버지는 다른 사업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사돈이 방첩 사령관이라니 대단하십니다. 그런 분과 사돈을 맺게 되다니 축하드립니다. 친구 중 한 명이 말했다. 신랑 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사돈께서 평소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셨더군요. 그게 더 대단한 겁니다. 진짜 높은 분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친구가 거들었다. 신랑 어머니도 주변 여성들에게 둘러싸여 비슷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처음에는 신부 측을 다소 무시하는 태도였던 그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한편 임미란과 최주희는 로비 구석에 숨듯이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다.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떡하지? 우리 완전히 망했어. 주희도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방첩 사령관이라니. 중장이라고 했잖아. 별이 3개라고. 우리가 감히 그런 분을. 아까 로비에서 한 말들 생각나? 군대에서 흙먼지나 마신다고 비웃었잖아. 남편 사업 망했다고 놀렸고. 옷차림 가지고 조롱했어. 미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주희는 한숨을 쉬었다. 사람들이 다 봤어. 우리가 방첩 사령관님을 모욕한 거 말이야. 어떻게? 두 사람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른 하객들도 그들을 힐끔거리며 수군거리고 있었다. 특히 신랑 측 하객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미란과 주희가 로비에서 세희를 모욕하던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 그때의 상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다. 저 두 여자 봤어? 아까 로비에서 신부 어머니한테 엄청 무례하게 굴더라고. 정말? 뭐라고 했는데? 군인은 월급도 얼마 안 된다고 비웃고 옷차림 가지고 조롱했어. 꼴이 이 모양이라고까지 했다니까. 어머나. 그분이 방첩 사령관이신데.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여성 중장이시잖아.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다. 미란과 주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얼굴이 화끈거렸다. 주희가 미란의 팔을 잡았다.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나가자. 피로연은 어떻게? 피로연까지 있을 수 없어. 사람들 시선 못 견디겠어. 두 사람은 서둘러 예식장을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출구로 가는 길목에서 강세희와 마주쳤다. 세희는 나영과 함께 피로연장으로 이동하는 중이었다. 미란과 주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세희가 그들을 발견하고 잠시 걸음을 멈췄다. 긴 침묵이 흘렀다.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세희야. 아니 사령관님. 저희가. 말을 잇지 못하고 미란은 고개를 숙였다. 주희도 함께 고개를 숙였다. 세희는 담담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도 없었고 경멸도 없었다. 그저 평온함만 있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피로연은 참석해야 하지 않겠어? 세희의 말에 미란과 주희는 고개를 들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 세희는 계속 말했다.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잖아. 함께 공부하던 시절도 있었고. 그때 추억도 있는데 오늘은 그냥 즐기고 가.
세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미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안해, 세희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심했어. 주희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우리가 잘못했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말했어. 세희는 고개를 저었다. 대단해서가 아니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지. 나도 너희도 똑같은 사람이야. 계급이나 직책은 그냥 하나의 역할일 뿐이야. 세희의 말에 미란과 주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겉모습과 물질로 사람을 평가하고 무시했던 자신들의 오만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럼 피로 현장에서 보자. 세희가 짧게 말하고 나영과 함께 자리를 떠났다. 미란과 주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주변 하객들이 그들을 지나치며 수군거렸다. 저 사람들 부끄럽지도 않나. 방첩 사령관님께서 너그럽게 대하시는데 감사할 줄 알아야지. 미란과 주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예식장을 빠져나갔다. 화려하게 치장하고 왔던 그들의 모습은 초라해 보였다. 명품으로 가득한 옷차림도 진정한 품격을 감출 수는 없었다. 피로 연장은 예식장 옆 연회장에 마련되어 있었다. 넓은 공간에 원탁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뷔페 테이블이 차려져 있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고 앉기 시작했다. 신랑 신부는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했다. 나영은 세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달려왔다. 엄마. 나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다. 세희가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울지 마. 화장 번져. 나영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도 모르고. 세희는 딸의 말을 가로막았다. 나영아, 엄마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내 엄마일 뿐이야. 계급이나 직책은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엄마는 방첩 사령관이시잖아요. 별 3개를 단 중장이시고요. 나영의 말에 세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건 직장에서의 역할이야. 하지만 너한테는 그냥 엄마야. 부족한 엄마. 부족하지 않아요. 제가 엄마를 몰라봤어요. 나영이 세희를 껴안았다. 세희도 딸을 안아주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다. 주변 하객들이 그 광경을 보며 감동했다.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 박수를 쳤다. 세희와 나영이 떨어지자 신랑이 다가왔다. 그는 세희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장모님, 오늘 보여주신 모습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영이를 잘 모시겠습니다. 세희는 신랑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나영이를 행복하게 해주게. 그것만 부탁하네. 명심하겠습니다. 신랑이 대답했다. 세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미소 지었다. 피로연이 시작되고 하객들은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었다. 방첩 사령부 소속 장성들은 세희와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소장이 세희에게 말했다. 사령관님 따님 정말 아름답습니다. 좋은 배필을 만나셨네요. 고맙네. 자네들이 와줘서 더 빛이 났어. 세희가 대답했다. 준장이 웃으며 말했다. 사령관님께서 평소 따님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내가 딸 이야기를 자주 했나? 그럼요. 자랑스러운 딸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준장의 말에 세희는 조금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다. 자신도 모르게 부하들 앞에서 딸 자랑을 했었던 모양이었다. 신랑 부모도 세희가 앉은 테이블로 다가왔다. 신랑 아버지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사돈님, 평소 사돈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세희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밝히지 않았으니까요.
나영이가 제 직책 때문에 부담을 가질까봐 조심했습니다. 신랑 어머니가 말했다. 사돈님의 깊은 뜻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나영이를 정말 아끼시는 거군요. 당연하죠. 제 하나뿐인 딸인걸요. 세희의 말에 신랑 부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들은 이제 세희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높은 지위 때문이 아니라 딸을 위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어머니의 마음 때문이었다. 피로연이 무르익어갈 무렵 나영이 마이크를 잡았다. 하객들이 조용해지며 나영을 주목했다. 오늘 이렇게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영이 세희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다시 눈물이 맺혔다. 엄마, 저는 엄마가 왜 그렇게 엄격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설 수 있도록 강하게 키우려 하셨던 거죠. 엄마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스스로 성장하길 바라셨던 거고요. 나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엄마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넓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나영이 말을 마치자 연회장 전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세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갔다. 나영을 안아주었다. 모녀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그것은 30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피로연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방첩 사령부 장성들도 세희에게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떴다. 신랑 신부는 허니문을 떠나기 위해 옷을 갈아입었다. 세희는 출구에서 딸을 배웅했다. 잘 다녀와. 네, 엄마. 돌아오면 자주 뵐게요. 나영이 세희의 손을 꽉 잡았다. 세희는 딸의 손을 놓지 않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놓았다. 나영과 신랑이 차에 올라타 떠나는 것을 바라보며 세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세희는 호텔 로비로 걸어 나왔다. 수수한 회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평범했다. 하지만 이제 그 평범함 뒤에 숨겨진 위험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진정한 힘은 자신을 과시하는 데 있지 않았다. 필요할 때 낮은 곳에 머물 줄 아는 겸손함에 있었다. 강세의 중장은 그것을 온몸으로 증명한 하루였다. 그리고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딸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정한 힘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필요할 때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함에서 나옵니다.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강세의 중장이 보여준 것처럼 진짜 품격은 명품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셨나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